안녕하세요. 스포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역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역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명제에서도 했었지만 뭔가 거꾸로 가는 것. 그래서 명제에서는 우리가 가정과 결론을 바꾸어주는 걸 역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역함수에서는 무엇과 무엇을 바꿔주는 걸 역함수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까 생각을 해보면, 역함수라는 것은 정의역과 공역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가지고 f라고 한다면, 역함수라는 것은 이제 y에서 x로 함수를 보내고 싶고 다음과 같이 -1을 지수에 써주면 그게 역함수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역함수라는 것은 그러면 항상 존재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그림을 봤을 때, 자, 첫 번째 것, x에서 y로 가는 함수는 성립을 합니다. 1, 2, 3, x의 원소 각각에서 y의 원소 하나씩 딱 대응이 되니까, 자, 얘는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y에서 x로 가는 것이 함수로 정의되는가를 보면, 자, 1이라는 것은 우리가 2랑 대응이 되고, 3이라는 것은 1이랑 대응되고, 4는 3이랑 대응이 됩니다. 그러면 y라는 것을 정의역으로 삼았을 때 y에 있는 모든 원소가 각각 x에 있는 원소로 대응이 되어야 하는데 2가 대응할 게 없죠. 그래서 얘가 갈 곳이 없어지니까 우리는 이럴 땐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도 보시면, 자, 1은 1이랑 대응되고 2는 3이랑 대응되고 3은 2랑 대응되고 4는 2랑 대응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역으로 가는 y에서 x로 가는 함수가 정의되는가를 살펴볼 건데, 그러면 1은 1이랑 대응이 될 거고 3은 2랑 대응이 될 겁니다. 자, 근데 2는 3이랑도 대응되어야 하고 4랑도 대응되어야 되죠. 그러면 y에 있는 원소들이 각각 대응 관계는 있지만 2라는 원소가 두 개의 대응을 가지니까 이럴 때 우리는 함수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얘도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마지막.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존재하는데, 자, 이랬을 때는 마찬가지로 y에서 x로 가는 함수가 존재하는가 라는 것을 보자 라고 한다면, 1이라는 것은 3이랑 대응되고 3은 1이랑 대응되고 2는 2랑 대응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y에서 x로 가는 함수도 정의가 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런 경우에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h의 역함수니까 h를 써주시고 지수에 -1을 써주시면 이게 h의 역함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원래는 함수였지만 역함수가 존재하는 이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떠한 대응이라고 얘기를 해주죠. 이런 경우를 1대1 대응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은 1대1 대응이 되어야지만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f라는 함수는 우리가 잘 보시면 1대1 함수가 됩니다.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았을 때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하는데, 자, 1대1 함수이기만 해서는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아까 정의역과 공역을 바꿔준다고 했는데 결국 1대1 대응일 때만 성립하는 거니까 공역과 치역이 같으니까 정의역과 치역을 바꿔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나와 있는 설명을 좀 살펴보시면은, 자, y의 각 원소 y는 fx인 x의 원소 x를 대응시키면 y를 정의역, x를 공역으로 하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할 수가 있고, 그때 우리는 그것을 역함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기호로 f의 -1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참고 내용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이거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자,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1대1 대응이다. 그러니까 결국 역함수가 존재하면 그 함수는 1대1 대응인 거고,
1대1 대응이면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자, 밑에 스스로 확인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죠. 1대1 대응이니까. 자, 그럼 F1이 3이니까 F 역함수 1은 얼마냐? F 역함수 3은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F3이 2니까 F 역함수 2는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F 역함수 1은 얼마가 될까를 살펴보시면 F 역함수 1, 그러면은 1에 대응되는 y의 값을 찾아주시면 되고 그게 3인 거죠. 그래서 얘랑 똑같은 말은 F3이 1이다 라는 말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가 x에서 y로 가는데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그림을 완성해라. 자, 그럼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1대1 대응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도록 그림을 완성하면 6은 7이랑 대응이 되도록 짝을 지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f 역함수 7을 구하자. 자, f 역함수 7을 구하고 싶은데 얘가 뭔지 모르죠. 그러면 f의 k가 7이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숫자를 넣으면 7이 나올까를 보시면 6을 넣었을 때 7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k는 6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f 역함수 a가 8을 만족시키는 상수 a의 값을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얘랑 똑같은 표현으로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f의 8은 a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8을 대입하시면 1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a는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응 관계를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푼 것처럼 푸셔도 좋고, 자, f 역함수 7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7에서부터 거꾸로 화살표 대응해 주시면 6이구나. 그래서 6인 거 알 수 있고, 자, f 역함수 a가 8이라고 했으니까 y에 있는 어떤 원소가 8이랑 대응되는지 보시면 1을 넣었을 때 8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직접 대응 관계를 거꾸로 보셔서 문제를 풀어주셔도 전혀 지장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는 역함수의 성질을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y는 fx 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함수 fx라고 한다면, 자, 역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쓰게 되냐면 y에서 x로 가는 함수가 되죠. 그러면 y에 있는 원소를 대입해서 x에 있는 원소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x가 f의 역함수 y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서 풀었던 걸 보시면 y는 fx, 그래서 f 역함수 a가 8이다 라는 것은 y에 a가 들어가고 x에 8인 상황인 거죠. 그것과 똑같은 것은 y는 fx랑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봤을 때, 자, f의 역함수와 f를 합성을 하자 라고 할 건데, 자, 그러면 얘는 합성을 할 때 f라는 함수를 먼저 거칠 거니까 x에서 정의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x가 되고, 자, 그러면 f 역함수에 fx가 되고, 자, fx라는 것은 우리가 y로 정의하고 있으니까 얘는 f의 역함수 y가 되고, 자, f의 역함수 y는 x가 되겠죠. 자, 그래서 x가 나오는구나. 자, 그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 x를 넣었더니 x가 나오는구나. 이런 함수를 가지고 우리는 항등함수라고 하죠. 그래서 f의 역함수와 f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두 번째, 이번엔 합성하는 순서를 바꿔보시면, 자, f와 f 역함수를 합성을 할 건데, 자, 그러면 f의 역함수를 먼저 대응시켜야 되니까 f의 역함수를 대응시킨다는 것은 y에서 x로 가는 함수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y를 먼저 출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f의 역함수 y가 되고, f의 역함수 y는 x니까 f의 x가 되고, f의 x는 y가 되죠. 그러면 지금도 보시면 y를 넣었더니 y가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f랑 f의 역함수를 합성했더니 항등 함수가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역함수와 원래 함수를 합성을 하게 되면은 항등 함수가 나오게 되는데 그 둘의 정의역이 서로 다르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 역함수 합성 f를 하면은 정의역이 x가 되는 거고 f 합성 f의 역함수를 하면 정의역이 y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등 함수라는 것은 i라고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i가 된다. 이렇게 되고 얘는 i의 x, 얘는 i의 y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대응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있었고 그 다음 f에서 y로 가는 f의 역함수를 계산을 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f 역함수 합성 f라는 것은 x에서 x로 가는 함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 자 y에서 x로 가는 함수를 우리가 f의 역함수라고 했고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f라고 했으니까 f랑 f의 역함수를 합성을 하게 되면은 얘는 y에서 y로 가는 함수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둘의 정의역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 역함수 f와 f 합성 f의 역함수를 정의역과 공역을 빈칸에 써놓고 각 대응을 나타내는 그림을 완성하자. 자, f 역함수랑 f를 합성을 했죠. 자, 그러면 f라는 함수를 먼저 대응시키는 거니까 x에서 출발할 거고 얘는 항등 함수가 될 거니까 x로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ABC를 써주고 항등 함수니까 A가 A, B는 B, C는 C로 대응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F 합성 F의 역함수죠. F의 역함수를 먼저 가니까 Y에서 출발을 해야 되고 항등 함수가 돼야 되니까 Y로 끝나야 됩니다. 여기가 135, 135가 되니까 1은 1로, 3은 3으로, 5는 5로 대응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지금까지 배웠던 역함수를 그러면 어떻게 구할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1차 함수 이런 데서 1차 함수의 역함수는 그러면 어떻게 구할까?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건데, 자, 우리가 이제 1차 함수랑 지금 현재는 1차 함수에 대해서만 역함수를 구하게 될 거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무리함수를 배우게 되면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면서 그것과 2차 함수가 연관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구하는 방식은 지금과 거의 똑같으니까 완전히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과정들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함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첫 번째 할 일은 x에 대해서 풀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식이 예를 들어서 y는 지금 밑에 있는 것처럼 2x 더하기 1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할 일은 얘를 x는 이라고 식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x는 2분의 1에 y-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은 x와 y를 서로 바꿔주는 겁니다. x와 y를 서로 바꿔주면은 y는 2분의 1에 x-1이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fx의 역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렇게만 썼을 때 우리는 y에 무엇을 넣었을 때 x가 뭐가 나오냐 이거를 보는 건데, 우리가 함수라고 썼을 때에는 지금처럼 y는 하고 식을 써주기 때문에 얘를 다시 y는 이라고 써주면 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x랑 y의 위치를 바꾸어서 y는 2분의 1에 x 빼기 1이다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함수를 구하자. 자, 그러면 첫 번째 할 일이 x는 이라고 표현을 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2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3이 되고, 그러면 x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y 플러스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x랑 y랑 위치 바꿔주라고 했으니까 y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되고,
자, 얘를 쓸 때 뭐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고 전개해서 써도 되고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빼기 3이다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자유롭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양변에 3을 곱해서 3y는 x 빼기 3이 되고 그러면 x는 3y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럼 x랑 y의 위치를 바꿔주시면 y는 3x 더하기 3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하는 과정을 보시면 먼저 x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고 나서 우리가 값을 구해줬는데 y로 다시 x랑 y를 바꿔줬는데 순서를 바꿔서 x랑 y를 먼저 바꿔서 y는 이라고 바로 표현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보면은 x랑 y를 먼저 바꿔주시면 x는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이 되죠. 이 상태에서 y는 이라고 식을 바꾸는 거예요. 2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 되고 양변 2 나눠주시면 y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다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방법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문제 4번 보겠습니다. 자, fx가 2x 빼기 4에서 f의 역함수 2를 구하려고 하는데 자, 서진이는 역함수를 먼저 구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fx의 역함수를 구해보자. 그러면 y는 2x 빼기 4라고 하는 것에 역함수를 구해볼 건데 그러면 2x는 y 플러스 4가 되고 x는 2분의 1에 y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y는 2분의 1에 x 플러스 4라고 식을 써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f의 역함수 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f의 역함수 x가 2분의 1에 x 더하기 4라고 나온 거죠. f의 역함수 2는 여기다 2 대입하시면 3이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 혜영이가 구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면 자, fx가 2가 되는 x의 값을 구하자. 자, 무슨 말이냐면 f의 역함수 2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얘를 t라고 둔다면 얘랑 똑같은 표현이 f의 t가 2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t를 구하자는 거예요. 2가 되는 x의 값을 찾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2t-4가 2가 된다. 이항하시면 2t가 6이니까 t의 값이 3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 건 1차 함수밖에 역함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1차 함수가 아닌 함수들이 나오면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이 f 역함수 2의 값을. 실제로 함수를 구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혜영이가 풀어간 방법처럼 fx가 2가 되는 x의 값을 구하자. 그래서 f 역함수 2를 구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 내용이 반드시 떠올라서 얘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수학을 공부하면 알겠지만 실제로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 함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중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여러 함수들 중에 그렇게 많지 않은 함수들이 대부분의 함수는 우리가 역함수를 못 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역함수를 못 구하는데 역함수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면 항상 머릿속에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역함수의 역함수가 f가 된다라는 것을 성립하는 걸 보이자라는 거고 실제로 역함수의 역함수를 구해 보시면 성립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간단하게 우리가 정의역과 치역을 가지고 한번 살펴본다면 fx라는 함수를 x에서 y로 가는 함수라고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f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다. 자, 그러면 f의 역함수라는 것은 y에서 x로 가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f 역함수의 역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함수가 될까요? 그러면 얘는 f의 역함수를 구할 때 정의역과 공역을 바꿔줬듯이 f 역함수에 대해서 정의역과 공역의 위치를 바꿔주시면 x에서 y로 가는 함수로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지금
집합의 표현이 x에서 y로 가는 것으로 똑같이 나왔으니까 얘가 결국 f랑 같아지겠구나. 그래서 f의 역함수의 역함수가 f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5번에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g 합성 f의 역함수와 f의 역함수 합성 g의 역함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라는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둘은 서로 같다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좀 살펴볼 거냐면, 자, f라는 함수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고, g라는 함수가 지금 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y에서 g로 가는 함수다 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g 합성 f라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함수냐면 x에서 g로 가는 함수가 되죠. 자, 그러면 얘의 역함수 g 합성 f의 역함수를 구하시면 g에서 x로 가는 함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f의 역함수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함수냐면 y에서 x로 보내지는 함수고, g의 역함수는 g에서 y로 보내지는 함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f의 역함수 합성 g의 역함수니까, 자, f의 역함수 합성 g의 역함수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냐면 g의 역함수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g에서 시작해서 x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얘네 둘이 같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금 실제로 역함수를 구해서 한번 계산해보자 라는 거고, 하나씩 빈칸 채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의 합성 fx가 gfx랑 같으니까 g의 2x 더하기 3이라고 쓸 수 있고,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얘의 역함수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의 역함수를 구해보자 라는 거죠. 얘의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2x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가 되고, x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y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러면 y랑 x랑 바꿔주시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플러스 2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1이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fx의 역함수를 구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 fx의 역함수를 구하면, 자, y는 2x 더하기 3의 역함수를 구해보자 라고 하면 2x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러면 x는 2분의 1에 y 마이너스 3이 되니까 y는 2분의 1에 x 빼기 3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2분의 1에 x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고, 자, g의 역함수 x를 구해주시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고, 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 돼서 다시 x랑 y 바꿔주시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다. 그래서 f의 역함수에다가 g의 역함수를 대입하시는 거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고, 계산해 주시면 2분의 1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3. 그래서 계산 쭉 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래서 g 합성 f의 역함수와 f의 역함수 합성 g의 역함수가 서로 같은 값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역함수의 성질 두 가지. 역함수의 역함수는 f다. 자, 그 다음 g 합성 f의 역함수는 f의 역함수 합성 g의 역함수다 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 잘 보시면 순서가 바뀐다는 거예요. 합성하는 순서가. 얘는 f에서 g로 가는 거고, 얘는 f 역함수에서 g의 역함수로 간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성질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그렸던 이 역함수의 그래프는 도대체 어떻게 그릴까? 라는 건데,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은 어떤 작업을 하냐? 역함수를 구할 때 최종적으로 y와 x를 서로 바꾼다라고 합니다. 자, y랑 x를 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대칭이 하나 존재하죠. 어디에 대해서 대칭일까요? 그렇죠. 얘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함수를 구할 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좀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구한 게 f의 역함수 2가 3이라는 것을 구해냈죠. 그 다음
혜영이가 푼 방식에 의하면 f의 3이 2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f의 역함수 2라는 것은 좌표로 썼을 때 2,3이라고 쓸 수 있고, 자, 얘는 3,2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네 둘은 어떤 관계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 관계다. 그래서 우리는 역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느냐?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것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줘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선을 그려야 된다 라고 하면은 그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을 가지고 하나씩 y는 x에 대해서 대칭 시켜주시면 되는데, 직선이 하나로 결정될 조건이 점 2개만 있으면 되니까 2개의 점만 이동시켜 주시면 되고, 나머지 것들도 다 그래프를 그려주실 때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켜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제 6번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3x 더하기 3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자, 그러면 이 함수의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린다? 일단은 y는 x라는 직선을 하나 그려주시고, 자, y는 x라는 직선을 다음과 같이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자, 얘가 y는 x. 자, 그 다음, 자, 이 직선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y절편이 0,3, 그 다음 x절편이 1,0이죠. 그래서 요 정도. 그래서 이 두 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이 그려지겠습니다. 대략 이렇게. 자, 대략 이런 모양이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3의 그래프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가 1,0이었으니까 1,0이었던 점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쭉 돼서 0,1이라는 점이 찍히게 될 거고, 그 다음 0,3이었던 점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돼서 3,0이라는 점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 그려질 거고, 이 직선이 바로 우리가 구하는 얘를 fx라고 했을 때 역함수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6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사실 몇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자, 1차 함수에 한해서는 첫 번째, 자, 1차 함수의 역함수를 보시면 첫 번째 살펴볼 것은 기울기가 역수가 됩니다. 원함수와 기울기가 역수관계. 그래서 지금 보시면 원래 마이너스 3이었던 기울기였는데 마이너스 3분의 1로 바뀌죠. 자, 그래서 위에서도 보시면 2였던 기울기가 2분의 1로 바뀝니다. 마이너스 2였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로 바뀌고, 마이너스 1이었던 기울기의 역수니까 마이너스 1. 마찬가지 2였던 기울기는 2분의 1로 바뀌고, 마이너스 2였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3분의 1이었던 기울기는 3으로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역수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두 번째로 역함수를 구할 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니까 y절편을 대칭시켜서 뭘 찾아주시냐면 x절편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보자 라고 하면은 우리는 바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의 역수,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 자, 지금 보시면 y절편이 0,3이라는 좌표를 가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3,0이라는 x절편을 가질 거니까 x-3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3분의 1x 더하기 1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차 함수의 역함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얘기를 해줄 수 있냐면, 역함수와 원래 함수, 그러니까는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f의 역함수 x의 그래프의 교점. 자, 첫 번째, 자, fx가 증가하는 함수라면은
y는 x 직선 위에서만 교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fx가 만약에 감소하는 함수였다 라고 한다면 y는 x 위랑 다른 곳도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곳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시면 되고, 자, 예를 들어서 자, 지금 보시면 이 마이너스 3x 더하기 3과 마이너스 3분의 1x 더하기 1의 교점을 찾아보자 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면 이 빨간색 직선이, 이 보라색 직선이 그려지기 전에 빨간색 직선이 y는 x라는 직선과 만나는 이 점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자, 이 점을 a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좌표가 얼마인지 아직 안 구했으니까 그냥 a, a가 되겠죠. y는 x 위의 점이니까. 자, 그러면 이 점을 가지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면 그냥 자기 자신이 나옵니다. 그 말은 이 역함수 위에도 이 점이 존재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는 거예요. 이 연두색 점을 지나면서. 자, 그래서 감소하는 함수일 때 y는 x랑 만나서 여기서 교점이 생기니까 결국 y는 x 위에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다른 곳도 존재 가능하다는 거죠. 그 예시로 위에 자, gx가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라는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g의 역함수를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나왔죠. 자, 그러면 여기 둘 사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g랑 g의 역함수가 일치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면 g랑 g의 역함수가 무수히 많은 교점에서 만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우리는 그래서 y는 x 위에서도 생기지만 다른 곳에서도 존재가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fx가 증가하는 함수일 때는 y는 x 위에서만 존재한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 풀 때 역함수하고 교점 구하라는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 역함수를 실제로 구하는 게 아니라 일단 y는 x 위라는 것을 가지고 교점을 구해 주시고, fx가 증가하는 함수라고 한다면은 거기에서 끝나는 거고, 감소하는 함수라면은 그래프 개형을 통해서 더 만나는 점은 없을까를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중단원 문제 풀도록